네, 안녕하세요. 아는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붕의 연결에 대해서 계산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붕이 연결된다고 하면은 원래 큰 지붕이 얹혀져 있는 벽체에서 또 다른 벽체가 돌출될 경우에 이 돌출된 벽체 위로 지붕이 구성되겠죠. 이 구성된 지붕이 기존의 지붕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통 골조 형태는 그동안 많이 봐오셨던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벨리 석가래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잭 석가래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석가래의 길이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벨리 석가래와 잭 석가래의 길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붕을 구성하는 계산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지붕 골조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리치보드의 길이가 하나 빠졌죠. 자, 이 리치보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벽체 바깥으로 놓여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지붕의 오보행이죠. 오보행에 이 플라이 색깔의 두께 하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모델링상의 오버행의 길이가 200mm니까 이 파란색 전체의 끝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00mm에다가 플라이 색깔의 각재의 두께 38mm죠. 그래서 파란 부분은 총 238mm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노란색 보통 색깔의 구간이 되겠네요. 자, 이 보통 석가래의 구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기존의 벽체에서 이 세로의 벽체가 튀어나와서 생성되는 지붕 골조잖아요. 그렇죠? 이 튀어나온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노란색 보통 석가래는 이 튀어나온 벽체의 끝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벽체에서 이만큼 와서 끝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튀어나온 벽체의 길이의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온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이 빠지면 되죠. 이만큼은 얼마예요? 오버행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노란색 구간, 즉 이 보통 석가래의 구간의 길이는 튀어나온 벽체 전체 구간에서 그죠? 자, 요만큼 오버행의 길이를 제외한 길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 부분. 자, 이 빨간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빨간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이는 점들의 점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점들이 만나는 점과 여기서 만나는 점, 이 두 점 간의 거리가 벨리가 되죠. 그리고 이 보통 석가래의 길이, 이거 뭐죠? 디아그입니다, 디아그. 자, 이런 직육면체에서 봤을 때 이건 벨리 길이고, 그죠? 여긴 디아그네요, 그죠? 자,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런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보통 석가래의 오보행을 포함한 전체 길이를 디악으로 하는 런의 길이, 그것과 나머지 길이를 합치면 전체 리치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튀어나온 벽체의 폭이 3000입니다. 3000. 다음에 오보행은 200이고요. 자, 그럼 3000에서 한두 개를 먼저 빼야 되죠. 해서 2로 나누면 벽체의 런이 만들어지고, 그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죠? 이 전체의 길이잖아요. 전체 오보행을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보행을 더해주면 1680.9. 예, 이게 뭐죠? 런이죠, 런. 즉, 이 빨간 구간의 길이가 1680.9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노란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튀어나온 벽체에서 오버행을 빼준다. 그렇죠. 튀어나온 벽체가 얼마입니까? 2000에서 오버행을 뺐습니다. 2000에서 200을 빼니까 1800mm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더하기 1800mm.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색. 오버행에다가 각재 두께 하나 더한 길이. 오버행이 200이었고. 그렇죠? 200에다가 각재 두께 하나. 그러면 200에 38mm. 238mm가 되겠네요. 더하기 238mm. 총 길이는
3718.99mm가 되겠네요. 끝점에서 골조는 이 만나는 부분에 헤더가 놓이게 되는 거죠. 헤더에 수직으로 재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현장을 갔는데 큰 지붕의 골조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은 지붕의 골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하판까지 쳐져 있는 큰 지붕에 작은 지붕을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의 골조도 당연히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형태의 골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큰 지붕의 바닥에 깔리는 이 부재를 벨리보드라고 그러고요. 이 벨리보드를 제 위치에 설치하고 제 각도와 제 길이로 재단을 해서 붙여 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벨리보드를 붙이기 위해서 벨리보드가 놓여지게 될 라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각재를 아무거나 하나 일단 가져와서 큰 지붕 면에다가 얹혀 놓습니다. 얹혀 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큰 지붕에 눕힌 상태에서 이 라인과 라인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멈추고 이 상태에서 이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붕면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지점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 면만 표시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선과 이 선을 둘 다 표시를 해야만이 이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지점은 여기다 표시를 하고, 자,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와서 자, 이렇게 모양을 갖다 댑니다. 이 끝모서리가 리지의 끝모서리를 넘지 않는 이 지점, 이 서로 만나는 이 지점에서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모자라니까 각재의 모서리와 리지의 끝면이 만나는 이 지점에 각재를 놓고 자,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이 지점과 표시된 이 지점을 연결하면 벨리보드가 놓이게 될 위치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벨리보드가 놓이게 될 위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자, 벨리보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벨리보드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긴 길이 짧은 거리가 있고 이렇게 서로 모임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 길이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이 각도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늘 봐왔던 직육면체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를 런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높이가 라이즈인 직육면체. 지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직육면체잖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 안에는 방금 전 벨리보드의 각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벨리보드의 각도는 어떤 것? 이런 삼각형에서 아래 각도와 위의 각도. 이게 벨리보드의 아래 각도와 위의 각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직육면체의 옆면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었죠. 런이고 라이즈고, 다음에 이 길이는 디아그고, 이게 피치였죠. 자, 런과 피치를 입력을 하면 이 디아그가 구해지죠. 그렇죠? 이 디아그는 이 큰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이즈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이 런을 입력하고 피치를 입력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디아그 값, 그 디아그 값을 다시 라이즈로 입력하고 원래 런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면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런을 입력하고 피치를 입력해서 디아그를 구하고 그 나온 디아그 값을 다시 라이즈로 입력해서 원래 런 값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이 아래 각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각도가 구해지면 당연히 90도에서 이 각도를 빼면 나머지 각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직육면체가 절반 크기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런도 줄고 라이즈도 줄고 디아그도 줄겠죠. 근데 피치는 어때요? 피치는 그대로죠. 그죠? 런, 라이즈, 디아그는 줄지만 피치는 그대로고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도도 당연히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줄어드니까.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동안은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런 값에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하더라도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붕에 사용했던 런 값이 얼마냐를 찾을 필요 없이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하더라도 이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1000. 이걸 런이라고 하고, 그죠? 각도는 6인치 피치였습니다. 이때 디아그 1118.034. 사선 길이가 1118.034가 나왔습니다. 1118.034. 이 값이 라이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1000. 이 값이 런. 이때 각도는 48.19도입니다. 자, 런의 값을 어떤 값을 입력하든 간에 이 피치가 정해져 있는 이상은 이 직육면체의 모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 각도가 정해져 있으면 이 직육면체 안의 각도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 값이나 입력하더라도 이 값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머리를 식혀가는 의미로다가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길이와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 각도하고 각도하고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삼각함수를 잠깐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직육면체의 피치, 이 부분이 피치가 되겠고, 그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이 번데기처럼 생긴 그거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런과 디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 코사인 피치는 그죠? 디아그 분의 런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이 들어 올려 쳐진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어떤 의미인가요? 런 분의 디아그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디아그분의 런이었고, 그쵸? 탄젠트 세타는 런분의 디아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각의 서로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역수 관계잖아요. 디아그분의 런이고, 그쵸? 런분의 디아그니까 서로 역수 관계잖아요. 그쵸? 즉,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피치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코사인 피치를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쵸? 코사인 피치분의 1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때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세타는 아크 탄젠트에서 코사인 피치분의 1을 하면은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목적 계산기는 그게 없으니까 핸드폰의 계산기가 공학 계산기로 변신이 가능하죠. 그죠?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나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기본 계산기를 활용해서 해당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세타니까 이 세타는 뭐냐면 코사인 피치분의 1에 대한 아크 탄젠트죠. 네. 그래서 자, 1 나누기 피치가 6인치였으니까 26.57도죠. 그쵸? 26.57 하고 코사인. 그래서 가로 닫고 이 값에 아크 탄젠트. 탄젠트의 저 뒤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48.19도. 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좀 머리가 식어지나요? 자, 처음에 설명드린 방법, 즉 아무 값이나 런 값을 입력하고 피치를 이용해서 디아그 값을 찾고 그 찾아낸 값을 다시 라이즈로 입력하고 원래 런 값을 입력해서 해당 각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과 방금 말씀드린 자, 아크탄젠트 코사인 피치분의 1 둘 다 방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각도를 굳이 빨리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정확한 각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어떤 방법이 됐든 정확한 값, 즉 틀리지 않을 방법을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이 타이밍에 각도만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비정규 교차 지붕을 풀이를 할 때 해당 지붕에서의 밸리보드 각도를 구할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조금 더 간단하게 답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지금은 이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굳이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리보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된 밸리보드에 이 잭 색깔에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벨리 보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에서 이 벨리 라인을 이 벨리 보드에 어떤 라인이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선과 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들. 자,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이 선과 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육면체를 떠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 떠올린 직육면체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값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벨리보드의 이 라인은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이 만났습니다. 이 점과 이 점 간의 거리가 이 벨리보드가 말해주는 직육면체의 벨리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벨리선에 해당되는 이 잭석가래들의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벨리선과 만나는 런의 라인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자, 런의 라인이 얼마입니까? 보통 석가래의 이 끝부분에서부터 여기 만나는 이 지점까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석가래가 끝난 이 지점에서 아까 표시된 지점까지 자로 재버리면 그 길이가 런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값이 런이고 피치는 6인치 피치였고 그쵸? 지붕의 각도 6인치 피치. 그 다음에 잭의 값을 입력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16이면은 여기 짧은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쵸? 짧은 길이 그쵸?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런으로 입력하고 잭의 길이를 찾으면 이 각각의 잭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이거를 지붕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점을 계산을 해내고자 합니다. 해서 올라가기 전에 이들을 다 미리 재단을 해서 가지고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 합판에 만나는 길이까지, 어떻게 됐죠? 자, 작은 지붕의 오버행까지의 런, 였죠? 자, 돌출된 지붕의 오버행까지의 런에서 OSB 두께를 감안해서 1 8분의 1을 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그 길이에서 이만큼을 더 빼면 되겠네요. 그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각도는 6인치 피치가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게 각재였으니까. 그렇죠? 1과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길이는 자, 6인치 피치에 1과 2분의 1이 라이즈일 때 디아그 값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자, 계산을 해보면 1과 2분의 1인치 라이즈 그렇죠? 6인치 피치일 때 디아그는 3과 8분의 3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원래 런의 값은 큰 지붕의 석가래까지였습니다. 그쵸? 거기에서부터 OSB 한두 개, 다음에 각재 한두 개 해서 2분의 1인치, 1과 2분의 1인치 해서 총 2인치를 라이즈로 하고 각도가 6인치 피치인 이 삼각형의 디아그 값을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런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런 값에 의해서 이 각각의 잭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끝으로 벨리보드에 얹혀타는 잭 석갈의 모양을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자, 이 각도는 얼마일까요? 26.57도겠죠. 그쵸? 자, 나머지 이 각은 반대각이죠. 나란히 모양이 아니라 모여지는 모양으로 재단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쪽에서 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붕의 각도로 잘리겠죠. 즉 우리가 구해놓은 잭의 값에서 그쵸? 잭의 길이 짧은 길이를 구했죠. 그 길이에 26.57도로 재단선을 그리고 그 이후에 톱을 26.57도 눕혀서 재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벨각이고 그쵸? 이렇게 교차 지붕의 방식이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이 벨리 석가래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벨리 보드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계산도 하고 시공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